6월 26일 제1문구에서 아동용 문구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산미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다. 마찬가지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다. 그게 키워드네요. 대변에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을 대변에 50만 원 기록해 주고요. 다만 받을 어음 거래처는 산미상사래요. 산미상사라는 데서 받은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서는 5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품으로 기록하면 되겠네요.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그죠?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 6월 27일 보람상회에서 판매용 의류 9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가나의류 발행 약속음을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키워드는 뭐다? 약속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 거. 그럼 대변으로 받을 어음 얼마? 50만 원. 거래처는 어디? 가나의류. 그걸 대변으로 보내고 잔액 얼마? 40만 원도 4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의류를 판매용 의류 상품을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40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죠. 대변에 어디? 거래처는 어디? 보람상회라는 거죠. 보람상회. 자, 그렇게 인식하고 차변에는 90만 원에 대해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9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완료되겠네요.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어디? 가나의류라는 걸로 기록해야 되고 자, 외상 매입금은 자, 보람상회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니까 보람상회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거래처 쪽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28번 미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항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7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마찬가지 배서양도다. 포항 상사라는 거래처에 대한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70만 원 보내고 자, 나머지는 얼마? 30만 원은 현금으로 기록하고 대신 차변에 상품 같은 거 매입한 게 아니고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래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보내면 된다. 대신 외상 매입금은 뭐에 대한? 미란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6월 29일 3명 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동신상사 발행의 약속금 20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키워드 나왔네. 받을 어음 배서양도하고 모자란 부분은 약속음 발행해서 지급했다. 즉 우리가 어음 발행해 줬대요. 자, 6월 29일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현재 감소시키려고 외상 매입금 입금이란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어디에 대한 3명 상사에 대한 300만 원 이걸 감소시키려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어디에서 받은 동신상사죠. 동신상사라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을 200만 원 주고 모자라는 100만 원은 어음을 우리가 발행해 줬대요. 지급 어음이래. 자, 어디에 대한? 3명 상사. 됐죠? 3명 상사에 나중에 줄게라고 어음 발행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고 3명 상사로 기록한다. 100만 원만큼. 그죠? 30번 6월 30일 거래처 하나상사에서 받은 약속어음 1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했다.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만기돼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당자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당자예금 들어왔고 얼마? 100만 원. 대신 대변에 받을 어음 하나상사라고 거래처 관리되어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죠? 대변으로 100만 원 보내주면 되겠다. 31번 일제 자전거의 받을 어음 1,200만 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자, 이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기돼가지고 돈으로 들어왔는데 키포인트 나왔네요. 추심료가 발생했대. 추심료 나오면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어디에 속하는?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라고. 그게 키워드였죠. 7월 1일 공개해 봅시다. 받을 어음. 자, 여기 기록해 볼까요? 자, 여기 기록해 볼게요. 7월 1일 걸. 자, 돈 받을 어음 1,200만 원이 대변으로 갔겠죠. 받을 어음 일제 자전거라는 거래처에 대한 받을 어음 1,200만 원. 그죠? 차변에 뭐 들어왔다는 거지. 1,200만 원에서 3만 원 차감한 부분만큼. 자, 1,200만 원에서 3만 원 차감한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은 11970,000 11970,000 11970,000만큼 뭘로? 당좌 예금이 들어왔고 나머지 3만 원은 뭐라고요? 이거 수수료 비용이라고. 이게 키포인트라고 했죠. 3만 원 하고 3만 원 인식하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뭐라고? 어디에 속하는?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그냥 적을게요. 판관비라고 적을게.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게 키포인트였대. 그렇죠? 3만 원. 자, 이렇게 하면 31번까지 완료됐습니다. 32번 영남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4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주심 의뢰한 바 주심 수수료 4만 원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똑같죠, 그죠? 주심 수수료 4만 나왔으니까 약속어음 40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4만 원 차감된 396만 원만 차변으로 보통 예금 인식하고 나머지 4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 33번 거래처 태안상회로부터 받은 약속금 1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대요. 키포인트 뭐?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죠. 뭐 기억납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 기억나면 되겠다. 자, 할인료 38,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라는 거죠. 자, 약속금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고 100만 원 대신 거래처는 뭐 태안상회래요. 자, 차변으로 얼마? 100만 원 차감한 100만에서 38,000원을 차감한 962000 962,000원만큼만 보통 예금으로 차변에 인식하고 나머지 38,000원에 대해서는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란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였다. 34번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용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괄호 열고 단 매각 거래임 괄호 닫고 똑같다는 거죠. 어음의 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보내고 80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고 거래처는 어디? 자, 실용상사였죠. 그리고 차변으로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당좌 예입하였다.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얼마 기록하면 되는데 얼마? 50만 원만큼이 차감된 750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750만 원 차변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각 거래다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줬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35번 지혜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5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보내고 없으면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자는 거죠.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전액 50만 원 모두 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었다라고 만일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얼마? 대손 충당금 20만 원, 대손 상각비 3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36번. 기말 결산 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잔액이 각각 692860000 10480000이라고 할 때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해서 보충법에 의한 몇 프로? 2%에 의해서는 자,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기초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0원, 기초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은 50만 원 있는 상태래요. 보충법으로 얼마 추가 설정하면 될까 묻는 문제네요. 자, 각각 2%씩 곱하면 얼마입니까? 692860000.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692860000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0.02 하면 1385 720만큼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자, 하나도 없네. 0. 그럼 얼마? 추가로 이 금액 자체를 좀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자, 이 금액. 자, 받을 어음은 얼마 있습니까? 104800000 곱하기 0.02 2%는 2096000 2096000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이걸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5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얼마 추가로? 마이너스 50만 원은 1596000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분계는 정해졌다. 자, 해봅시다. 7월 자, 기말 결산시니까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야 되겠네. 31일. 기말 결산시 12월 31일자로 분계 들어갑니다. 왜 대손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거죠. 얼마요? 1385720 설정하고요. 대손 충당금인데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얼마요? 1596000 원만큼 설정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인식한다. 즉 비용을 인식하는데 비용을 인식할 때 계정 과목 분류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모두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쓰는 비용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런 걸 쓸 일이 없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 하나만 쓰면 되겠다는 거죠. 금액은 두 금액 합한 금액이죠. 1596000 플러스 1385720은 자 29811720 그죠? 29811720이라는 금액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계하면 완료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37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 주식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키포인트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란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뭘로?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줘라. 수수료 비용인데 어디에 분류되는? 뭘로 분류되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주자.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15,000원 얼마? 150만 원 되겠네요. 150만 원. 자, 150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자,
7월 6일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이렇게 인식하고요. 얼마 나갔다고요? 자, 보통 예금으로 다 결제했답니다. 150만 원 플러스 15,000원 얼마입니까? 150만 원. 150만 원 플러스 15,000원은 1515000 1515000 이렇게 나갔고요. 자, 그리고 15,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어디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해 주자. 이게 핵심이었네요. 38번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한라무역 주식회사의 주식 장부액 400만 원을 처분했답니다. 자, 7월 7일. 자,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처분했겠죠. 단기 매매 증권 얼마? 400만 원을 없애주고 대신 뭘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대요. 당좌 예금 얼마요? 420만 원. 그러면 얼마? 20만 원만큼 이익 얻었다.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 기록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괄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과거에는 회사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된다면 이 계정 과목이 맞고 이게 있는 게 정상적인데 혹시라도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걸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검색해보고 혹시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을 검색해보면 아마 이게 있을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그냥 처분 이익 이렇게 클릭해서 검색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뜰 거니까. 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 추세로는 당연히 이 계정 과목 쓰는 게 추세다. 이게 당연히 맞는 건데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출제되던 사례도 있더라는 겁니다. 29회입니다. 29회면 5년이 넘었죠. 그죠? 5년이 훨씬 넘었는 과거에는 이런 형태도 있더라. 혹시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되어서 이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39번. 거래처 학사문구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해 주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대신 차변에 단기 대여금 10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 자 인식하면 되겠고, 자 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던 부분 뭡니까? 자 2015년 4월 1일 날 만기가 2016년 9월 30일 즉 18개월 만기로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게 뭐 단기 대여금이라고. 왜? 기준은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1년 이후인지 그걸로 구분하니까. 됐죠? 40번이네요. 예성산업에 10개월 동안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연이율 5% 약정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교부하다.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뭐?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차변에는 자 10개월이니까 단기 대여금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연이율 5% 이런 건 지금 빌려주는 당시에는 아무런 반영이 될 필요가 없는 교란하기 위한 정보다라고 보면 되겠다. 41번 매출처 대동가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8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대여금으로 전환했다. 약간 특이하다. 그죠? 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있습니다. 거래처는 대동가구. 이걸 없애주면서 대변으로 보내면서 대신 차변에 500만 원 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한 차변 대변. 자,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인데 자, 자산의 구성 항목만 바뀌는 거래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자, 42번.
거래처 성일문고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별게 아니고 단기 대여금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이제 만기돼 가지고 자 우리 받기로 한 날 돼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받았다는 거죠. 대변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대변으로 500만 원 보내고 이자 25만 원으로 합한 525만 원만큼 보통예금을 차변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남는 부분은 뭐 25만 원 부분만큼은 뭘로 당연히 수익인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분계입니다. 전형적인 대여금의 만기되어서 대여금 원금 회수 분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원금과 함께 25만 원 이자 수익 인식한다. 146페이지 43번 판매용 운동화 1,000만 원을 현정 상사에서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조로 돈을 미리 주는 것 선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어디 현정 상사 기록하고요. 10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기록하면 되겠네요. 자, 44번 세운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 중 매입 금액의 20%를 계약금 명목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얼마일까요? 300만 원 곱하기 20%, 300만 원 곱하기 20%, 60만 원 되겠죠. 그죠? 대변에 60만 원만큼 보통예금 자산을 감소시키고 차변에 선급금, 어디에 대한 세운 상사에 대한 선급금 60만 원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45번 진미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서 먼저 지급했다. 똑같은 선급금 사항이고 다만 결제 수단이 뭐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낸다라는 것만 달라지겠네요. 차변은 여전히 10만 원 선급금 진미 상사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7월 15일 5월 13일에 매입 계약한 우리 상사에서 판매용 문구를 150만 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아, 너무 말이 길다. 그죠? 근데 이런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상품 매입의 전형적인 형태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좀 중요한 표시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어떻게 됐냐면 7월 15일에 자, 이미 5월 13일 날 뭐 줬다고 선급금 준 게 있대요. 자산으로 선급금 미리 준 돈이 있더래. 그걸 인식해 보자고. 미리 기억하고 정리해 보자고.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변으로 보내자는 거지. 이제 물건 가져왔으니까. 어디에? 거래처 관리했겠죠. 우리 상사라고 상호금 관리했겠죠. 이게 150만 원 있었대. 그리고 상품 얼마짜리? 상품 얼마짜리입니까? 자, 150만 원짜리입니다. 150만 원. 자, 선급금은 1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였을까요? 15만 원이네. 15만 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얼마입니까? 135만 원 이제 돈으로 주어야 되는데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요. 50만 원 그리고 85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자, 우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우리 상사 거래처 관리하면 이게 완료되겠네요. 전형적인 상품 매입 거래고요.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면 뭐 상품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운송료 같은 게 들었다고 보면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 취득 부대 비용은 상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것까지 되면 완벽한 이제 모델이 되겠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완벽한 모형이 되겠다. 자, 47번 7월 16일
동일 상사에서 상품 150만 원을 매입하고 7월 11일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마찬가지 똑같은 유형이네요. 150만 원 상품 차변에 인식하고 자, 대변에는 선급금 먼저 30만 원만큼 없애고 부족한 부분 12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기록하면 되겠네요. 다만 외상 매입금 기록할 때 선급금 기록할 때 동일 상사라는 거래처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7월 17일 경북 지방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영업사원을 출장 보내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역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정산하기로 했다. 뭐? 전형적인 가지급금 분괴죠. 자, 뭘 줬습니까? 현금을 줬나요? 자, 현금을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뭐 가지급금 50만 원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를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산해야 되니까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직원 이름이 명시가 만약 돼 있으면 직원을 거래처로 입력해 주는 게 좋고요. 자, 이것처럼 그냥 영업사원 이렇게 자, 제시가 돼 있다면 우리가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정확하겠다. 됐습니까? 자, 49번. 사원 강은비의 출장비로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마찬가지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인식하는데 자, 사원 강은비라고 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처 입력할 때, 전표 입력할 때 강은비라고 거래처에 검색해보고 있으면 등록해주면 되고 혹시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50번. 7월 19일 지난 7월 8일에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가지고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 35만 원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잔액 5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회수했다. 과거에 40만 원 주었나 봐요. 그죠? 가지급금으로 40만 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상태란 겁니다. 그러면 자, 돌아왔으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40만 원만큼 차변으로 여비교통비 35만 원, 나머지 부족한 5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회수받았다. 자, 그 분괴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김길동이라고 실명이 되어 있으니까 검색해보고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에서 김길동 있으면 입력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7월 8일 전표를 찾아봐가지고 가지급금 현금 하는 그 가지급금 설정 분괴 때 그 설정할 때 김길동이라고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 없애주는 분괴도 자, 거래처를 똑같이 해주면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시험 칠 때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력할 때 거래처 등록에서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쪽에서 김길동 검색해보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그냥 입력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왜? 자, 거래처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했다. 그렇다고 감점은 안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했다. 그러면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애매하다. 그러면 검색해보고 있으면 입력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됐죠? 자, 51번. 7월 21일입니다. 자, 6월 22일에 업무차 출장한 사원을 출장여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15만 원에 대해서 자, 계산은 대충 계산해서 계산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 섞어 쓰더라도 자, 의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쭉 넘어가도 됩니다. 됐죠? 이 하는 개는 대충 계산하다. 이건 정확하게 계산하다. 그렇죠? 조금의 차이가 있다. 자, 15만 원에 대해서 이미 지급해서 가지급금 인식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통비 7만 5천 원, 숙박비 5만 원, 기타 재경비 4만 원으로 정산하고 출장비 초과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마찬가지 계속 가지급금 정산 분괴네요. 자, 15만 원에 대해서 자, 여기 그냥 써봅시다. 7월 20일에 가지급금 없애주면서 얼마요? 15만 원 없애주면서 자, 사원 이름 없으니까 그냥 거래처 없는 거죠. 자,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여비교통비 얼마요? 7만 5천 원 플러스 5만 원
125,000원. 그리고 나머지 25,000원. 자, 잠깐만. 4만원이 더 있네요. 그러면 75,000원, 5만원, 4만원, 165,000원인가요? 165,000원. 자, 165,000원만큼 들었으니까 165,000원만큼 들었으니까 자, 15만원밖에 안 줬는데 165,000원 모자랐겠네요. 그죠? 15,000원은 자기 돈 썼을 거니까 15,000원만큼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했겠네. 자, 이렇게 분기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52번. 자, 지방 출장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7월 17일 지급했던 6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빙 서류 받고 현금으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겁니다. 60만 원 대변으로 가지급금, 차변으로 여비 교통비 얼마? 27만 원. 나머지 부분 23만 원은 현금으로 기록. 자, 이렇게 되면 완료되겠네요. 148페이지입니다. 53번. 7월 22일에 영업부 안상용 대리는 7월 10일 제주 출장 시 받았던 40만 원 가지급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똑같네요. 대변으로 가지급금 보내고 차변으로 여비 교통비 자 합한 금액 47만 원 자 기록하고 자 40만 원 받았는데 47만 원 썼으니까 7만 원만큼은 회사 입장에서 줘야 되겠죠. 대변으로 인식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자, 54번 7월 23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현금 과부족 문제네요. 자, 어떻게? 지금 장부 금액 자,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현금, 장부 금액을 일단 맞춰야 되겠지, 실제하고. 그죠?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차감시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7월 24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 원 많대요. 이번에는 많은 것을 발견했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밝혔다. 그럼 어떻게? 장부 잔액을 차변에 현금 11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적으면 되겠죠. 7월 25일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 않다. 똑같은 거다. 그죠? 똑같은 문제다. 숫자만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57번 7월 26일 발생한 현금 과부족 만원은 12월 31일 현재 사용처를 알 수 없어가지고 잡손실로 처리한대요. 자, 부족해가지고 장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작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었대. 이게 5만 원이 아니고 얼마였대? 만 원이었대요. 만 원 이렇대요. 이 7월 26일에 이렇게 분기했었는데 12월 31일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무것도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어떻게 부득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없애주면서 그리고 잡손실 실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렇죠? 부족했으니까 장부 금액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 금액보다 부족했던 걸 발견했다. 끝까지 원인을 못 밝혔다. 그럼 손실 인식해야 되겠죠. 만 원 인식한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57번에서 지문이 약간 문제 풀기 애매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하기로 합시다. 7월 26일에 7월 26일에 그리고 발생한이 아니고 발생했던 이렇게 고치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자, 그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절에 대한 기출 분기 연습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부담스럽다 싶으면 생각되면 짝수 문제 또는 홀수 문제만 풀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 중요한 패턴들은 뒤에서 얼마든지 반복이 계속되고 자 우리 자주 출제되는 분계 백선에서 다시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담감을 너무 가지지 말고 자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한번 연습해 본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